투수는 오로지 하나의 마운드 위에만 존재할 수 있기에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흔히 말하는 보직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투수 보직 중 아마도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에이스 1선발 투수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팀의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인 1선발보다 한 팀의 승리를 지켜내는 클로저, 마무리 투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대충 이런 짤이 연상되는 게 제가 마무리 투수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시간 제한과 무승부가 없는 야구이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야구에서 승리를 지켜낸다는 그 자체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무리 투수 시리즈 중 한 명인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수호신 조시 헤이더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조시 헤이더를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엄청난 선수였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헤이더는 2012년 볼티모어 오리올스 팀의 19라운드로 전체 582순위 드래프트됩니다. 191cm임에도 70kg 정도밖에 되지 않은 왜소한 체형으로 84에서 88마일 정도의 공을 뿌렸던 헤이더는 어쩌면 그저 그런 있는지도 몰랐던 선수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헤이더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구속을 계속해서 상승시킵니다. 단 한 번의 콜업이 없는 마이너리그 4년 동안 최대 88마일이었던 구속은 최대 98마일까지 올라갔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마이너에서의 꾸준한 활약과 구속 상승 덕분에 헤이더는 2017년부터 미러키 브루어스 빅리그 멤버가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이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3살의 나이에 드디어 빅리그에 입성하게 된 헤이더는 첫 시즌부터 자신의 갈고 닦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35경기 47.2이닝, 2승 3패, 평균 자책점 2.08, FIP 2.61, 삼진율 36.2%로 또 하나의 신성 불펜 투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2018년엔 우려했던 소포모어 징크스 따윈 발라버리며 55경기 81.1이닝, 12세이브, 평자책 2.43, FIP 2.23, 피안타율 0.131, 9이닝당 삼진 개수 15.82, 삼진율 46.7%라는 괴랄한 지표를 찍고 당당히 패전조에서 클로저까지 승급을 하게 되죠. 그 후 계속해서 미러키의 승리를 책임지는 클로저로서 역할을 하며 2021년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해냅니다. 22년엔 자신의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며 멘탈적으로 흔들림이 있어 잠시 부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미러키는 2024년이 되면 FA가 되는 헤이더와 연장계약에 실패하자 샌디에이고와 트레이드를 하게 되죠. 그렇게 새롭게 팀을 옮기게 된 헤이더는 정규리그에서의 부진을 씻어내며 포스트 시즌에서 큰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압권이었던 건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다저스와의 4차전에서 배츠, 터너, 프리먼을 모두 3진으로 돌려 세우며 팀을 NLCS로 올려놓는 수문장 역할을 했을 때이지 않을까 싶네요. 잠시 그 영상을 보실까요? 0-2 pitch. Check swing. He went around, one away. To the Hader to Freeman. He's struck out for the first time. 부진은 정말 멘탈 문제로 인해 잠시뿐이었던 걸 증명하듯이 이런 환상적인 모습은 올해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세이브, 자책점 1.26을 기록하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가디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헤이더는 어떤 피칭을 하는 선수이기에 이리도 엄청난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헤이더는 상당히 독특한 포인트를 통해 상당한 위력을 보이는 무게를 3개나 갖고 있는 투수입니다. 이 포인트를 중점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릴리스 포인트죠. 헤이더는 좌완 투수로 흔치 않은 릴리스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로우 3쿼터 릴리스 포인트입니다. 사이드보다는 살짝 높고 그렇다고 3쿼터라고 하기엔 확 질이 낮죠. 비슷한 느낌으로는 크리스 쉘이나 랜디 존슨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화이트삭스 스카우팅 리포터에 작성되기로도 컴페리진이 크리스 세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독특한 릴리스 포인트에서 나오는 94에서 98마일의 패스트볼은 상당히 날카로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좌타자 바깥쪽 높은 곳으로 향하는 패스트볼은 정말 예리한 것만큼이나 날카롭습니다. 2m가 넘는 리치와 낮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위로 뻗는 듯한 패스트볼 궤적은 볼 때마다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이건 뭐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려봤자 90% 이상은 범타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도 21년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1할 3푼 3리, 22년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2할 9리, 23년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1할 2푼으로 미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엄청난 모습은 단순히 빠른 구속과 릴리스 포인트뿐만이 아닙니다. 헤이더의 또 다른 강점은 독특한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발을 놓는 위치입니다. 헤이더 선수는 로우 3쿼터 좌투수이면서 또한 크로스파이어 투수입니다. 참 지독하죠. 릴리스 포인트도 까다로운데 크로스파이어 피칭까지 진짜 좌타자는 지옥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크로스파이어 스트라이드 포인트는 두 가지 장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한 꼬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구속과 피칭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매번 말하죠. 드라이브와 로테이션이 잘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 중 로테이션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특유의 강한 꼬임성 동작과 함께 강한 구위를 동반한 구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 헤이더 선수는 로테이션 파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2개나 더 갖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키킹 동작을 할 때부터 로테이션을 신경 쓰는 모션을 보이듯 엄청난 꼬임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그러면서 팔은 암식, 즉 스파이럴처럼 머리 뒤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뻗는 듯한 모양에서 탑 포지션으로 돌입합니다. 그러면서 얼리 코킹이 상당히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되죠. 정말로 로테이션 파트에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타입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가 합쳐져 상당한 위력의 페스티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피칭 방법이 약점 없이 완벽한 건 또 아니죠. 가장 문제는 제구가 어렵습니다. 특히 좌투수 기준 좌타자 몸쪽으로 던져지는 경우라든지 우타자 발 쪽으로 내리 꽂아진다든지 하는 경우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헤이더 선수의 인존 피칭률은 42%로 리그 평균 49.9%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마무리 투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구위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헛스윙률입니다. 리그 평균 헛스윙률 24%에 비해 12%나 높은 36%의 헛스윙률을 보입니다. 다시 장점으로 넘어가 또 다른 장점 하나는 바로 디셉션에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발의 위치가 일루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 당연스레 몸통의 꼬임이 타자 입장에선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꼬임이 발생 후 풀어져 나오는 릴리스 포인트의 위치는 3루 쪽 발판을 밟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30cm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좌타자가 느끼기엔 그냥 자신의 몸 쪽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8km의 공이 내 머리 쪽으로 향해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순간 움츠림은 타이밍을 빼앗고 정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죠. 헤이더가 보이는 이 크로스파이어는 비단 좌타자뿐 아니라 우타자를 상대할 때도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사이드 투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의 손과 반대되는 타자에게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릴리스 포인트가 그대로 대각에서 보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은폐 엄폐가 불가능합니다. 지형지물 없이 대놓고 총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반대로 흘러나가는 역방향 무브먼트 공으로 그것을 상쇄시키죠. 하지만 헤이더 선수의 경우엔 이 크로스파이어로 던지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몸으로 디셉션을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오른손 타자가 보기에도 갑자기 저 멀리서 쑥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좌타자에겐 바깥쪽 높은 공이 우타자에겐 몸쪽 높은 공이 되어 꽂히게 됩니다. 좌타자, 우타자 모두 이렇게 찔러 들어오는 공에 반응하기 힘들 때 들어오는 헤이더의 위닝샷은 더욱 예리함을 보여줍니다. 바로 슬라이더죠. 이 슬라이더가 바로 마지막 독특한 포인트입니다. 이 암슬롯과 크로스파이어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변화구는 흘러져 나가는 슬라이더입니다. 크리스 세일, 랜디 존슨 모두 슬라이더가 가장 좋은 무기였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헤이더의 슬라이더 역시 이들의 슬라이더 못지않게 상당한 위력을 보여주는 슬라이더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위력적인 모습과 비교했을 때 헤이더의 슬라이더를 보면 딱히 특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큰 각을 만드는 구질도 아니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도 예리함을 갖는 것도 아니죠. 다만 절대적으로 직구처럼 보이지만 떨어진다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이 단순함이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헤이더는 사실상 투피치 투수입니다. 투피치 투수인 만큼 위닝샷의 묘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헤이더 선수의 위닝샷인 슬라이더는 50%가 넘는 헛스윙률을 만들 만큼 상당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앞에서 별로 특별할 게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 이유는 헤이더 선수의 패스트볼에 있습니다. 헤이더 선수의 투심은 리그 평균 24인치 떨어지는 것에 비해 11인치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낮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높은 쪽을 타겟해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무브먼트를 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죠. 덜 떨어지는 무빙과 낮은 릴리스 포인트와 하이존 공략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헤이더를 상대하는 타자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보이는 공보다 높은 쪽을 쳐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딱 히팅 판단 시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극적인 변화를 꾀할 이유도 더 엄청나게 예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직구처럼 보이다가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헤이더 선수의 슬라이더 수직 브레이킹은 36인치이고 헤이더 선수의 패스트볼이 리그 평균보다 13인치 덜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거의 49인치 정도의 낙차가 느껴지는 것이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이 헤이더 선수의 슬라이더가 특별하지 않는 무브먼트임에도 불구하고 55%라는 압도적인 헛스윙을 보여주는 이유인 것이죠. 이렇게 모두 조시 헤이더가 어떻게 리그 탑급의 마무리 투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